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난 70대 분 중에 한 분은 백내장 때문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셨어요. 시야가 뿌옇게 보여서 계단 끝을 못 본 거죠. 또 다른 분은 운전 중에 신호등을 못 보고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백내장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30년 동안 노년기 눈 노화를 연구해온 시력 노화 연구가 김지훈입니다. 예전엔 저도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눈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백내장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들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고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도 봤거든요. 백내장이 급속히 진행된 거였어요. 그분은 평생 당뇨를 앓으면서도 단 음식을 끊지 못했고 햇빛 아래서 일하면서도 선글라스 한 번 안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햇빛 아래 모자 없이 오래 일하신 분, 당뇨가 있는데도 단 음식을 멈추지 못한 분, 눈이 침침해도 이 나이에 다 그렇지 하며 그냥 넘긴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백내장은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만 바꿔도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같은 나이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분은 80세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어떤 분은 90세까지 안경 없이 신문을 읽으세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50대부터의 작은 습관 차이였어요. 제가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50대의 자외선 차단을 시작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20년 후 시력 차이가 무려 3배나 났어요.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한쪽은 맑은 눈으로 활기차게 살고 한쪽은 뿌연 시야로 움츠러들어 사는 거죠.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80세가 넘어서도 신문을 안경 없이 읽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젊을 때부터 눈 보호에 신경 썼다는 겁니다. 선글라스 착용, 규칙적인 검진, 적절한 식단 관리까지요.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했던 거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야 후회한다는 겁니다. 벌써 늦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60대에 시작해도 70대에 시작해도 눈은 반응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실제로 75세에 제게 오신 분이 계셨어요. 백내장이 꽤 진행된 상태였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신 지 1년 만에 진행이 완전히 멈췄어요. 선글라스 착용, 금연 혈당 관리만 철저히 하셨는데도 말이에요. 수술 시기를 5년이나 늦추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은 변화하고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변할지, 나쁜 방향으로 변할지는 오늘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하루만 늦춰도 그만큼 시력을 잃는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연구 현장에서 깨달은 백내장을 늦추는 생활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전 생각과 지금 생각이 바뀐 경험 있으시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제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아버지도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눈이 흐리다며 돋보기를 찾으셨습니다. 평생 시력이 좋아 안경 한 번 안 쓰셨던 분이라 그냥 노안이겠지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찔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문 글씨가 안 보이는 건 그렇다 치고 운전 중에 신호등 불빛이 퍼져 보이면서 브레이크를 제때 못 밟을 뻔한 거예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지만 그날 밤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워하셨는지 몰라요. 평생 운전을 자신 있게 하셨던 분이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검사를 해보니 백내장이 이미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양쪽 눈 모두요. 의료진이 말하길 최소 3년은 진행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서서히 시야가 흐려지는 걸 아버지는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신 거였어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시력이 좋았던 분일수록 검진을 늦게 받는다는 무서운 사실을요. 평생 눈이 좋으니까 설마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하지만 백내장은 시력과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자각 증상이 늦게 나타나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가 처음엔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하겠냐며 완전히 체념하셨다는 겁니다. 운전도 포기하고 독서도 포기하고 활동량도 급격히 줄이셨어요. 불과 한 달 만에 10살은 더 늙어 보이셨죠. 백내장이 단순히 시력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의욕까지 빼앗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와 상의해서 작은 습관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외출할 땐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식단에서 단 음식을 완전히 끊었죠. 매일 저녁 30분씩 산책도 시작하셨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줄이셨어요. 처음엔 별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하셨는데 3개월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진 거예요. 같은 시기에 백내장 진단을 받으신 동네분은 벌써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으세요. 운전도 다시 시작하셨고 독서도 돋보기만 있으면 가능해졌어요. 의료진도 깜짝 놀랐어요. 이 나이에 백내장 진행이 이렇게 늦춰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지금 76세인데 처음 진단받을 때보다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사세요. 골프도 다시 시작하셨고 여행도 자주 다니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더 놀라운 사례들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 정순례님이라는 분인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절망하셨어요. 수술이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생활 습관을 바꾸신 지 8개월 만에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셨어요. 의료진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죠.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운이 아니에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이 정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10년 후 여러분의 시력을 좌우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나이에 뭘 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눈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텨줍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증명해 주셨어요. 65세의 습관을 바꿔서 80세까지 안경 없이 사는 분도 계시고 70세에 시작해서 백내장 진행을 10년 늦춘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75세에 시작해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가족의 눈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백내장을 부르는 생활 속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하고 계신 위험한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왜 어떤 분은 빨리 나빠지고 어떤 분은 오래 버티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백내장을 앞당기는 일상 속 위험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햇빛 노출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외선은 눈 속 수정체 단백질을 변형시켜 백내장 진행을 빠르게 만듭니다. 한국안광학회 보고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된 농촌 거주 노년층에서 백내장 발생률이 도시보다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평생 밭일을 하며 모자를 거의 쓰지 않으셨는데 오른쪽 눈에 혼탁이 먼저 시작됐어요. 왼쪽보다 햇빛을 더 많이 받는 쪽이었거든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와 책 넓은 모자를 꼭 착용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값싼 색안경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어 오히려 해롭다는 겁니다. 동공이 확대되어 더 많은 자외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햇빛 강한 날, 눈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당 조절 불량이 문제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눈 속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당화되어 백내장이 빨리 진행됩니다. 대한안과학회 연구에서 당뇨 환자의 백내장 발생 시기가 평균보다 8년 빨랐다고 나왔어요. 72세 이순자님은 단음료를 즐기시다가 시야가 뿌옇게 변했지만 식단 조절 후 진행이 늦춰졌습니다. 매 끼니 이후 1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과일 대신 삶은 고구마로 간식을 대체하셨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혈당 변동폭이 클수록 눈에 더 큰 부담을 주거든요. 혹시 요즘 단계 자주 당기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눈 속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수정체 변성을 촉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백내장 위험이 2배 높았어요. 66세 정남호님은 하루 한 갑씩 30년 피우시다가 시야가 뿌얘져서 금연을 결심하셨습니다. 금연 후 6개월 만에 눈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시야가 조금씩 맑아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담배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입 습관을 전환해보세요. 손에 뭔가 들고 있어야 한다면 작은 스트레스볼이나 염주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자담배도 동일한 산화물질을 배출한다는 겁니다. 혹시 끊었다가 다시 피우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수면 부족 문제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눈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수정체 산화가 진행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수면 6시간 미만인 노년층에서 백내장 위험이 1.5배 증가했다고 해요. 눈도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되거든요.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시고 자기 전 밝은 조명과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보세요. 밤 10시 이후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잠이 안 온다고 알코올에 의존하면 오히려 눈 건조를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요즘 잠은 편히 주무시나요? 다섯 번째는 무분별한 약물 사용입니다.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은 장기 사용 시 수정체 혼탁을 일으킵니다. 70세 최명자님은 피부염 치료제로 연고를 장기간 사용하시다가 시야 흐림이 생겼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는데 연고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약을 사용할 땐 반드시 기간과 용량을 지키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천연이나 무자극이라는 문구에 속지 마시고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오래 쓰고 있는 연고나 점안제 있으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정기검진을 미루는 겁니다. 백내장은 초기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요. 보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55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눈 건강 검사를 꼭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검진 받으신 게 언제인가요? 이제 이렇게 위험 요인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백내장을 늦추는 적극적인 생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알아야 하거든요. 백내장 진행을 늦추는 생활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20분 이상 실외 걷기가 눈의 순환과 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눈으로 가는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요. 특히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 당뇨성 백내장 예방에도 좋습니다. 강한 햇빛 시간에는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시고 해 뜨기 전이나 해 질 무렵에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자외선도 약하고 공기도 맑거든요. 여러분은 하루 몇 분이나 걷고 계신가요?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두 번째로 눈에 좋은 식단을 챙기는 겁니다. 녹황색 채소, 계란 노른자, 블루베리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나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해서 수정체를 보호해줘요.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도 눈 건강에 좋고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지나친 보충제는 간에 부담을 주니까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반찬 한 가지는 색이 진한 채소로 구성해보세요. 오늘 식탁에 초록색 반찬이 있었나요?
세 번째는 눈 피로를 줄이는 겁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볼 때 40분마다 10분씩 쉬어주세요. 20-20-20 법칙이라고 해서 20분마다 20피트 거리의 물체를 20초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밝은 화면을 어둠 속에서 보면 더 피로하니까 조명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스마트폰 화면 밝기도 주변 환경에 맞춰 조절하시고요. 화면을 볼 때 눈이 자주 건조하지 않으신가요? 건조함을 느끼면 인공 눈물을 넣거나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 주세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는 게 좋아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인데 이때 눈의 회복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야간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니까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LED 조명보다는 백열등이나 간접 조명이 더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불빛을 끄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작은 습관이지만 눈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요. 다섯 번째는 꾸준한 눈 스트레칭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3번, 한 번에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가며 보는 것도 좋아요. 무리하게 눈을 감거나 비비지는 마시고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눈가 마사지도 도움이 되는데 검지로 눈 주변을 가볍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눈 운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눈의 피로가 많이 줄어들어요. 추가로 실내 습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눈이 마르고 피로해지거든요.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시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에도 습도를 체크해보세요.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눈의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보세요. 웃음도 좋은 약이 됩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하니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백내장은 나이 들면 생기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늦출 수도 있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자외선 차단, 당 조절, 금연, 충분한 수면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백내장은 예방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백내장을 앞당기는 위험 요소들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외선 노출, 당 조절 불량, 흡연, 수면 부족, 무분별한 약물 사용, 그리고 정기검진을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자외선과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이 두 가지만 잘 관리해도 백내장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거든요. 반대로 백내장을 늦추는 생활 습관은 규칙적인 걷기, 눈에 좋은 식단, 눈 피로 관리, 규칙적인 수면, 꾸준한 눈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특별한 비용이나 장비 없이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생각해 보세요. 백내장이 진행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책을 읽기 힘들고 운전이 위험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무서워져요. 심한 경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수술 부담도 커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안경 없이 신문을 읽고 90세에도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눈이 맑으면 정신도 맑아지고 활동량도 늘어나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외출할 때 선글라스를 쓰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냥 색안경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 말이에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한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시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선글라스를 고를 때는 UV400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 기능입니다. 렌즈 색깔보다는 자외선 차단율이 99%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창가 근처에 오래 앉아 계시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유리창을 통해서도 자외선은 들어오거든요. 특히 남향 창가는 하루 종일 햇빛이 강하니까 주의하세요. 제가 아버지에게 처음 선글라스를 권했을 때도 어색해 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 후에는 외출할 때 선글라스 없으면 불안해하실 정도로 습관이 되셨습니다. 눈의 피로감도 줄어들고 밝은 곳에서도 편안해 하셨어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맑은 날엔 꼭 선글라스를 챙기는 거예요. 모자도 함께 쓰면 더욱 좋고요. 작은 실천이 10년, 20년 후의 시력을 좌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정말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수술 방법별 장단점과 본인에게 맞는 선택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예전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미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